안녕하세요. 영상을 찍어봅니다. 오늘 며칠이야? 18일이지? 4월 18일 영상 일기를 하루가 거의 중간 정도 지나간 지금 영상 일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록을 좀 남겨봐야지. 유구한 기록이지. 근데 지금 몇 시야? 4시, 5시 아직 안 됐지? 3시 반쯤 된 걸로 아는데 사실 하루가 절반이 지났다기보다는 절반하고도 3시간 반이 더 지난 거잖아. 근데 보통 이 오후쯤 되면은 사람이 나른해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오늘 한 것들을 점검해보고 오늘은 좀 쉬거나 놀거나 책을 읽거나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험 공부를 했지. 오늘은 두 과목 했습니다. 사회복지학 개론이랑 행정부총론 공부를 했는데 국어영 한국사는 그냥 점검만 하고 그냥 넘어갔고 내 실력을 점검하기만 하고 넘어갔고 사회복지학이랑 행정법만 내용 공부를 한 건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학 개론은 기본서에서 그 기본서 복습을 하면서 정책론이랑 법제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과목 이름에서부터 알겠지만 사회복지학이긴 학인데 개론이야. 개괄적으로 나온단 말이야. 개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면 이 과목이 8개거든. 난 보진 않았지만 그 8개를 압축해서 기본서 한 권에 개론의 개괄적인 부분만 수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책론이니 법제론이니 하는 건 또 하나의 과목인 게 아니라 사회복지학 개론의 대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정책론이랑 법제론을 공부했는데 사실 법제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법제론은 심화 개념으로 가면 법령이라고 나와가지고 법령 다 외우기도 빡세. 정책론은 그나마 이해할 건덕지라도 있지. 법제론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우겨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은 그나마 수능 사회문화에서 공부해봤기 때문에 직관성이 있잖아.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. 근데 뭐 사회보험법 5개는 그나마 사회보험 5개 관련된 법이란 건 알아도 공공부조법은 뭐가 많단 말이야. 의료급여도 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? 그것도 공공부조 관련된 법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사회복지학 개론 중에서 정책론과 법제론을 공부했습니다. 그 저번 영상에서는 행정법 총론의 결과를 설명했었잖아.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오늘은 그 방문각에서 예전에 몇 달 전에 산 기본서 목차를 보면서 내가 아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봤습니다. 그런 걸로 목차를 설명해 봤단 말이야.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내가 행정법을 존나 쥐약같이 못하기 때문에 개같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수학이나 그런 것 같은 그런 사회과학 과목은 존나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도 많지만 아예 모르는 단어만 있는 건 아니야. 내가 목차를 보고 설명을 해봤거든. 설명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. 근데 절반만 알겠더라고.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법 점수가 쑥대밭으로 나온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. 단원 이름이라도 말해볼까? 일단은 행정작용법인데 전에도 말했듯이 행정작용법은 행정입법이랑 행정행위가 있습니다. 행정쟁송법은 당연히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이 있는 거고 이 기본서는 특이하게 통론이 세 번째에 나옵니다. 보통 통론이 1단원에 나오는데 통론은 거의 다 알지만 그 행정법 관계랑 사회내 공법행위가 아직도 좀 모자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실효성 확보 수단은 행정상 강제랑 행정벌로 나뉘지. 음, 강제. 그러니까 대집행, 집행강제, 강제징수, 집행벌 이런 식으로. 집행강제면 직접강제겠지. 이렇게 진짜 행정법이 아리까리 하단 말이야. 그래서 좀 행정법을 좀 많이 복습할 필요가 있고 행정벌은 당연히 형벌, 행정질서벌 이런 과태료 이런 그런 거고 이런 건 다 알지만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습을 할 생각입니다. 행정 절차랑 행정 정보는 내가 전 영상에서 완전히 빼먹고 설명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.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행정 정보는 알아. 정보공개법,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은 좀 쉽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니까 행정 절차 같은 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손해전보는 국가배상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랑 손실보상이 있지. 손실보상에서도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메타인지적으로 목차를 설명해 보면서 어디는 모르고 어디 알고 이런 거를
시간이 널널하다면은 당연히 과목이 하나라면은 빡세게 하겠지만 지금 시험이 며칠 남았냐? 63일 남았기 때문에 딱 9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기본서를 다 빠삭하게 말했고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, 사실 구급 기준으로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나거든. 근데 그 기출문제 풀이를 못해서 지금까지 재수를 한 거였지만 뭐 어찌됐든 그 오늘 헬스는 이미 갔다 왔는데 오늘 헬스는 좀 운동이 잘 먹었습니다. 먹었다는 표현은 좀 상스럽긴 하지만 근육이 딱 운동을 잘 먹는 거야. 와, 개 좋아. 이런 식으로. 난 실제 운동을 할 때 좋아라는 표현을 씁니다. 왜 좋아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실제로 좋기 때문이야. 기분이 최고로 하이해지지. 원래 하이라는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. 뭐 오르가즘 또는 절정, 마약, 카타르시스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기분의 이모션의 필링의 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헬스를 할 때만큼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 점검했다고 했잖아. 국어는 올해 국가직이 존나, 그러니까 상스러운 표현 써볼게. 존나 개 씨발 어렵게 나왔어. 그 추론 문제,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대부분 나왔었고, 9급 답지 않게 7급처럼 피셋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읽고 푸는 문제는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지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고 이걸 그 퍼즐 맞추듯이 해봐라, 스도쿠 해봐라. 스도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만 안 나왔지 다 스도쿠이기 때문에 국어가 점점 수능화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점점 수능화되고 말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면은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난 어차피 올해까지만 할 거거든. 이런 말 전에도 했지만 아무튼 진짜 올해는 올해까지만 할 거야. 영어는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영어 해석만 잘하면 되지. 그건 예나 지금은 똑같아. 근데 국어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영어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건 어떤 영어 시험이나 거기서 거긴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출제 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문제풀이 공식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. 실제로 올해 국가직에서 작년 국가 지방직에 출제되었던 그런 공식이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. 뭐 그런 거지. 한국사는 기출하면 그만이고 어차피 다 맞을 거 아니니까.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했지? 아빠 엄마랑 대화 나누기는 아직 아빠 엄마가 퇴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집에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빠 엄마 오고 나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전공할 필요가 없고, 취미를 즐기는 거랑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난 개인적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. 왜냐면 취미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물론 시간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. 분량 계획만 세우지. 그렇다고 취미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즐긴다, 휴식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취한다 이렇게 정하진 않았는데, 그냥 취미는 난 딱 취미가 독서랑 산책밖에 없어. 가끔 게임을 하긴 해. 근데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뭐 유희왕 카드 게임을 하기 때문에, 오타쿠스러운 카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취미라면 취미겠지만 거의 안 즐기거든. 노트북으로 하긴 하는데 너무 시간 소비, 킬링 타임적인 소비라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, 휴식 취한 거는 그냥 명상을 하거나 그냥 자는 게 최고지. 명상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. 난 참고로 명상을 할 때 안경도 벗습니다. 왜냐면은 안경도 무섭다가 아니라 무겁기 때문이야.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거든. 이렇게 하면 됩니다, 명상을.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. 오히려 생각을 하면 방해가 되지. 그러니까 생각은 몰입할 때는 하는 거고, 명상은 몰입과는 다릅니다. 내가 항상 인사이드 아웃으로 이 정신의 내면 세계를 비유하잖아. 영화 인사이드 아웃으로. 명상을 할 때는 뇌 속에 에어컨이 틀어진 느낌이 든단 말이야. 근데 몰입을 할 때는 뇌 속에 사우나가 틀어진 느낌이 든단 말이야. 그것도 너무 뜨거운 사우나가 아니라 좀 따뜻한 사우나. 그렇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